그럼 한국 여성분도 만나시다가 네. 베트남으로 이제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 여자분들이 좀 따지는 게 되게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프로필들을 보면 대충 그 정도의 여자를 제가 만나게 되는 건데, 제가 누구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30대 한 중반 정도의 외모도 별로 예쁘지 않고 직장도 그냥 특별하지 않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20대 초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쁜 분을 만날 수 있고, 베트남 여자분들이 이제 한국 여자분들처럼 그렇게 아직 까다롭지가 않아요. 원하는 조건들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또 많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결정사를 가입을 하게 됐는데, 결정사를 가입했다고 거기서 결혼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같은 결정사를 보면 성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횟수를 차감시켜서 재가입을 유도하는 게 목적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정사에서 속에 들어오는 프로필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한국 결혼시장에서 제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국적을 내려놔야겠다, 굳이 한국 여자와 결혼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제 결혼을 좀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베트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럼 뭐 베트남 말고도 뭐 태국이나 뭐 키르기스탄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많잖아요. 그중에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즈벡이랑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모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희가 밭을 갈고 송혜교가 땅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얘기.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약간 러시아계 혼혈 느낌도 있고 좀 아시아 느낌도 있으면서,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고 예쁜 분들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저는 좀 단점으로 걸린 게 이슬람 문화라는 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자분들은 일단 한국에 오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한국 사회생활 잘 적응 못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검토를 하다가 우즈벡이랑 키르기스탄은 안 하기로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 문화권인 나라가 한국이랑 중국, 뭐 대만,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이랑 일본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딱 베트남까지가 한자 문화권이고, 문화 베이스도 유교 문화 중심이어가지고 문화적으로 되게 유사한 점도 많고, 중국이랑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도 좀 중국이랑 혼혈 이렇게 된 분들도 많아서 좀 한국인이 그렇게 이질감을 못 느낄 만한 그런 외모인 여자분들도 많고, 다른 것보다 여자분들도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좀 정보를 알게 된 다음에 또 베트남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좀 그런 분들 거 유튜브를 보면서도 베트남에 대한 좀 편견도 많이 깨지고 하면서 베트남을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러나두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있어도 따로 뭐 남자친구가 있다든가 뭐 레이디보이도 많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태국은 좀 제외를 하고 베트남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지금 2002년생이니까 2002년생. 네, 선생님이 어떤데? 제가 84년생이거든요. 만으로 21살이고 요즘 아이돌들 나이가 대충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9살 어린. 뭐예요? 18살 정도. 18살이요? 네. 18살 어리다. 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신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인이시네요 진짜. 약간 수지 씨 좀 닮은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장원영 얘기도 달린 적이 있고. 장원영님. 제3자가 한번 봐주세요. 이쪽으로 제 PD님 오셔가지고 여기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떤가요? 진짜 이쁜데? 장원영 느낌, 카리나 느낌 다 있는데? 아니 그럼 잠깐만 좀 궁금한 게, 그럼 그분들은 한국 남자랑 왜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다시피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기는 해요. 일단 베트남이 한 달 급여가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면 뭐 알바를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베트남에서 부유층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도 막 하노이나 뭐 호치민 이런 대도시에 살고 이런 분들은 굳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 살아도 그냥 되게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으니까 안 하는데, 지방 도시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걔네는 여기서 살아봤자 이 동네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엄마처럼 인생을 살게 될 거니까 좀 인생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베트남 남자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좀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괜찮고. 태양의 후예 송중기 이런 느낌 떠올리는
다니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런 거를 떠올렸으면 저를 만나진 않았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되게 뭔가 자상하고 한국 사람들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뭔가 젠틀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얘는 지금 사촌 언니가 한국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애를 낳고 애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사촌 언니가 또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결혼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외부 사례를 보면서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베트남에서 그냥 이 동네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 가서 사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나보다 18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거리낌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보기로는 베트남 여자들은 남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아,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지금 제 장모님이 43살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45이에요. 근데 이게 와이프가 02년생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맞선 본 여자분들 중에 04년생도 있었어요. 엄마가 저보다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나이 듣더니 자기 엄마보다 나이 많은 거는 좀 불편하다. 그럼 그렇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뭐 다달이 돈을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약간 편견이 있는데, 옛날에 한 90년대 이럴 때는 돈을 보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베트남도 경제 성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도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요즘은 그렇게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가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아, 그럼 정말 그냥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네, 한국 생활도 하고 싶고 좀 새로운 삶을 하고 싶고, 뭐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가 있다가 비자 받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도 한번 뉴스에 떴어요. 네. 뉴스에 뭐 포항 아재가 베트남 여자가 도망간 사례가 떴는데, 여가부에서 통계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업체를 통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통계조사를 한 게 있는데 90% 이상이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사고 사례들만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도망간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여자와 결혼한 거가 그럼 다른 건 국가가 다른 것 뿐이에요? 국적이 다르고 일단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한국 여자를 만났으면 제가 이 정도 외모의 여자를 만날 수 없을 텐데, 거기 가서는 한국 남자라서 좀 우대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맞선을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마인드가 훨씬 더 약간 남편을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존중해준다는 거 언제 느끼셨죠? 저는 처음 느꼈던 게, 이제 처음 호텔방을 같이 썼었는데 잠깐 씻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제 옷이랑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는 와, 이게 어린애인데 네. 겨우 21살밖에 안 되는데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옷을 다 정리를 네, 네. 한국 여자들이랑도 뭐 여행을 많이 봤는데 제 옷을 정리해주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었어요. 각자 정리할 때 내가 알아서 정리하지 남의 것까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는 말 중에, 아직 베트남에 있거든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직장 출퇴근하느라고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가 너무 죄송하대요.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 오는데 아내가 아무 도움을 되지 못했다면서 자기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다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힘들게 지금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남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뭐 약간 그런 헌신적인 네. 느낌이네요. 되게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부엌일이 다 가사일 같은 거 되게 익숙한 것 같고, 과일 깎거나 뭐 요리하는 거 도와주거나 뭐 설거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식모들이 왔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청소, 빨래, 설거지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하는. 다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내 일이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요. 남편은 힘들게 돈을 벌어오니까 그런 거라도 자기가 해가지고 보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